자, 대한민국 공채는 모두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채용 안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인사 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든든하신 분들 오셨어요. 우리 든든하시고, 예, 평균 연령도 높여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자, 네. 소장님,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조금 뜬금없지만, 이제, 흔히들 요즘에 스마트 워킹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워킹. 뭐, 이론적인 정의도 있지만, 뭐, 제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제, 아이패드, 그 다음에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최신의 IT 기기들을 활용해가지고, 공간적, 시간적 파괴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방식을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KT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스마트 워킹. 저는 파워워킹 하는데, 운동할 때. 네. 워킹,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귀가 솔깃한데요. 네. KT에서 벌써 이 스마트 워킹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네, 실제 이제 KT가 통신 분야의 최강자이지만 일단은 KT의 경우는 스마트 워킹의 일환으로 이제 한 달에 4회 이상 재택 근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직원의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반 이상도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와, 한 달 반 이상을 재택 근무를 한다면, 그렇게 예, 저도 신청하고 실제 싶은데요. KT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집에서도 효율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도 한번 지원해보고 싶네요. 근무 조건 정말 좋네요. 네. 자, 그런데 그 KT가 이제 채용을 시작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실제 이제 주력사는 이제 KT 그룹은 KT를 비롯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룹 공채를 진행하는데 각각의 계열사별로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력사인 KT의 상반기 공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상반기 공채에는 일반 신입사원 100명, 100여 명을 비롯해서 이제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기업 영업 업무를 하는 AM 신입사원이 한 10명 내외. 네. 그 다음에 인턴 사원으로서는 프로젝트 인턴 사원이 90명, 일반형 인턴 사원이 60명 정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턴 사원에서는, 그 프로젝트형 인턴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인턴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 예정이고요. 일반 신입사원이나 AM 신입사원 경우는 4월 23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본격적으로 공채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이제 인재상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속속표도 함께 보시죠. 예. 간단 명료합니다. 네. 액션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무릎팍도사에서 네. 딱 넘어갈 때 스틸 사진 액션. 그러니까요. 예. 예. 행동하라 이런 거죠. 네, 실제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KT 같은 경우는 탑 탤런트인 액션이라는 큰 전제 안에 액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알파벳에 맞는 6개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고객 중심을 비롯해가지고 협업 상생, 그 다음에 신뢰, 창의적인 혁신, 주인의식, 실행이라는 6가지 역량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액션과 관련되는, 각각에 관련되는 인재상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면접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각각의 인재상을 좀 세밀하게 학습하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사전 정리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이 인재상 이외에도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이나 관련 경험을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협업 상생, 그 발음이 좀 어렵는데. 아니, 이게 저 6개 항목인데 참 네. 많습니다. 외우기도 네. 힘들고요. 상은 씨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자신 있어요? 글쎄요, 아까 뭐 협업 상생도 있었고, 네네. 신뢰, 뭐 혁신, 창의성,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신뢰나 네. 실행 쪽으로 저를 어필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잘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역시 상아 씨는, 예, 예. 그럼 좋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막상 또 저한테 적용을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어려운 질문은 박준식 기자한테 좀 넘겨보도록 예, 예. 하죠. 네. 기자님께서는 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다고 하면 네, 어떤 쪽으로 어필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예. 협업이 가장 중요하죠. 협업. 예, 팀에서 이제 같이 끌어나가는 네. 그런 함께하는 그 협업이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협업을 이제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아이고, 저는 주인 정신. 그냥 다 내 거 같아가지고, 다 네. 내 거니까. 주인, 예. 주인. 소장님은 어떠세요? 소장님 네. 어떨까요? 저도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협업 상생이 제일 가깝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까지 경험을 볼 때도 모든 모임에서는 다 회장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장점을 잘 접목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자기소개서 항목 좀 살펴볼까요? 네, KT의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은 굉장히 일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점, 보완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특별 특이 경험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과거에는 각 항목당 2,000바이트였지만 지금 1,000바이트로 줄어든 상태인데 오히려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의 심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히 집중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작성이 필요하고요. 일단 이제 각각의 질문에서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장점의 경우는 성격적인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 뭐 직무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학습을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준비된 인재라는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보완점이라는 항목이 참 막막합니다. 예, 직무 관련된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있을까요? 실제 이제 보완점이라는 부분이 단점을 표시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예. 실제 이제 변명이나 합리화 논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 맞아요. 예를 들어 있어 보완점에 대한 뻔한 변명, 그다음에 지원 분야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궤변 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완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입사 후에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제 보완점이 도저히 없다. 라는 신입사원의 경우는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소재를 삼아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요,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듣고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은 면접에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면접 질문으로 저희가 이거 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추천해드린 게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한다면요. 현재는 지금 실무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향후 입사 후에는 뭐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고 다양한 업무들을 도전적으로 찾아서 빨리 업무에 적응할 것이고 기존의 업무의 결과라든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 리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창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걸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완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네. 해결책까지 자기가 다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네. 한국경제TV의 큰형님 박준식 기자는 어떻게 자신의 보완점을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뭐 외모지상주의가 한참 뭐 이렇게 팽배한데, 예. 예, 또 너무 이렇게 외모에 치장하는 거 아니냐, 저를 보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뭐라고요? 아, 네. 외모를 시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외모도 추천하지만은 그 능력은 그 이상으로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네. 그랬는데요. 예, 장점을 또 말씀하셨네요. 네. 은근슬쩍. 네. 본인의 장점을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돋보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또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런 걸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좀 보완하세요. 네. 예. 근데 자. 솔직히 미남인 건 저희 인정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너무 그걸 어필하시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게 참 되는데. 보완점인 것 같아요. 보완하셔야 네. 됐죠. 네, 우리 하은 씨 혹시 보완점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마지막 면접 요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상원 씨는 보완할 게 없는 게 보완점이에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마지막 면접 요령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면접 요령도 두 번째 속속 키워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속속 키워드 보시죠. 2장의 핵심을 요약하라라고 네. 떴습니다. 네. 2장이요?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은 PT 면접에서 일단은 발표 장소를 제한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면접을 살펴본다면 KT의 경우는 1차 실무 면접, 그 다음에 2차 임원 면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차 실무 면접은 개인 면접으로 진행하는 핵심 역량 면접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작년까지 실시했던 집단 토론 면접은 변별력이라든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핵심 역량 면접은요. 이제 기본적인 질문부터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용어 자체가 핵심 역량 면접이라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전공,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한 관련 질문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지원자가 아는 그 같은 주위 사람보다는 제3자의 시각으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답변을 모두 뭐 암기하는 것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교과서 그 면접관이 예상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 그다음에 뻔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차별화된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요, KT 관련 혹은 시사 주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막막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쉽다고 KT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네. KT 및 시사 주제가 지어주는데 이제 과거에는 실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실생 안에 보편되었는데 이것을 KT가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라고 출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예, 예. 네. 또한 이제 다른 그룹에서는 화이트보드나 전지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는데 KT의 경우는 IT 그룹처럼 IT 그룹의 특성상 직접 PC에 입력해가지고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까지는 발표 제한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황한 자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장으로 발표 자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서론, 본론, 결론의 순보다는 본인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결론을 제시한 후에 세부 실천 방안까지를 좀 세밀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 잠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 함께 보시죠. 네, 휴학 등 공백 기간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네. 보내주셨어요. 이거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실제 공백 기간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원자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변명 위주로 많이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의 언급은 과감하게 자기소개서는 생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이제 면접에서 만약에 질문이 된다면 6개월 내에 질문의 공백 기간은 뭐 취업 준비를 했든지 이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6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은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공백 기간, 뭐 임용고시를 했다든지 공무원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분야에 그 연관 씌워가지고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궤변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님은 저 공백 기간 전혀 없으셨죠? 네, 저는 뭐 공백 기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예. 쉼없이? 군대 갔다 오고 바로 복학을 했고 바로 했습니다. 네. 빈틈이 없어 보이세요? 예. 네. 자, KT 공채 전략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T 내부에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사내 공모제도인 탤런트 마켓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실제 모집 인원 중에서 경영 지원직의 경우는 10여 명 등의 극소수 인원이 모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낮은 직무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률이 높은 직무를 선택해서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에 KT 내부의 탤런트 마켓 제도를 활용해서 이동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전체적인 그 플랜 B를 미리 한번 세워 보셔가지고 다양한 핵심 역량을 본인이 지닌 전문가로 성장하는 본인만의 세부 로드맵을 미리 한번 정리해 보시는 방법도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 공채 전략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어제 잠시 공백 기간